알겠어요? 이게 다 뭐야?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침략이란 거지. 조선 침략을 위한 발판이야.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핵심인 거지. 이런 것들이.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 어떤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서양 열광. 그 다음에는 미국하고의 어떤 그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이게 몇 개 돼? 1882. 이거는 이제 조미니까 조선과 미국이 서로 통상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갖다가 청나라가 소개를 한 거야. 알선했다는 말인데 알선이 뭐냐면 소개한다는 거야. 알선, 소개를. 청나라가 앞장서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조선에다가 너가 미국하고 통상해, 수교해. 미국과 이렇게 통상하는 게 좋아.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홍집 이제 이 고종과 민비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일본이 그렇게 개화하고 근대화를 되는 걸 보고 일본으로 이제 가서 좀 일본에 어떻게 근대화가 됐는지를 알아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신사라는 걸 보내. 수신사라는 걸 보내거든. 일본에 이게 1차, 2차 이렇게 보내는데 이 이제 2차 때 이제 수신사의 대표였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청나라의 외교관, 청의 외교관인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만나. 황준헌을 만나가지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하나 받아와. 그러니까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 조선책략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기에 조선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적은 내용인 거야. 이 내용이 보니까 지금 조선은 지금 위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일본하고도 이렇게 지금 일본도 있고 하니까 조선이 살 길은 미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개화를 하는 이런 개화론자들이 이 말이 맞다. 가장 강력한 미국을 우리가 빨리 수교를 해야만이 러시아의 그런 침략과 일본의 침략에 견제를 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청나라의 이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란 거야. 여기서 이제 청나라의 의도가 있지. 청나라의 속셈이 있었다는 거야. 청나라의 속셈은 뭐냐 그러면 청나라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원래 조선은 우리 청나라 건데 저거가 먹으려 하는 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일본이 점점 그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저기 북쪽에는 아까 연해주 러시아 얘네들도 청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 러시아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선을 먹으려고 하고 왜 러시아는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러시아는 제일 중요한 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가장 원했어.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영국 이게 이제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확 식민지를 내세우면서 힘을 확 키웠잖아. 근데 러시아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힘을 확 키우고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야. 위에서 추워. 러시아는 해군이 강하거든. 해군이 강하고 군함들이 아주 빵빵한 군함들이 있어. 그러면 이 군함들을 갖다가 이제 식민지로 이렇게 침략하러 보내려 그러면 항구가 있어야 돼. 항구에 딱 해군 기지가 있어야 돼. 근데 러시아에 있는 해군 기지들은 항구들은 얼어버리는 거야. 항구가.
바닷물인데도 얼어버려. 얼어버리니까 군함이 쉽게 못 나가잖아.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조선은 보니까 1년 내내 조선의 바다는 안 얼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조선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조선을 먹어가지고 자기들의 해군기지, 얼지 않는 항, 그걸 우리가 부동항이라고 해요. 부동항. 부동항. 안일 불자에 동은 뭐 겨울 동자인가 얼동자인가 몰라.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중국 땅에 연해주 지방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연해주도 보니까 얼어. 겨울철에는 얼어. 러시아에 있는 항구는 1년 내내 얼고 연해주는 겨울철에는 얼어. 그럼 겨울철에는 이 군함들이 못 나가잖아. 근데 조선에는 안 얼어.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항구를 갖다가 먹으려고 조선 땅을 먹어서 항구를 가지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러시아도 신경 쓰이고 일본도 신경 써요. 근데 저거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였지. 그래서 조선하고 미국하고 너가 일단 지금 내가 당장에 못 먹으니까 강대국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도 못 먹게 이렇게 해버린 거였지. 이게 바로 조미투어 통상조약. 청나라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조미투어 통상조약의 내용은 뭔가? 내용을 갖다가 보면 근데 이 앞서서 이제 거기 영남 만인소 사건 나오나? 니네 책에? 영남 만인소 사건 안 나와? 일단은 이제 그렇게 아까 말한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아. 이거는 그냥 설명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책략이 이제 이게 김홍집이 국내로 이제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고종과 신하들이 막 서로 이렇게 열띤 이렇게 막 토론을 해. 미국과 수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영남 지방, 즉 경상도 지역에서 이 양반 누생들이 10,000명이 미국과 수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린 사건이 영남 만인소야. 영남 지방에 10,000명의 사람이 항소를 올렸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 사건인데 이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양반들의 어떤 그런 상소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 말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고종이 설득당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 미국하고. 체결한 얘기 내용은 이제 이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관세는 미국의 상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세금을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때 이게 너무나 이게 아까 세금 무관세 이 너무나 우리가 이게 불리한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조약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또 배운 게 또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할 때는 이 조미투어 통상조약은 일단은 거기 관세 조항, 관세를 넣을 수 있는 관세 조항을 관세 부과 조항,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란 말은 관세가 얼마다 하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이 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치해복권이야. 치해복권. 미국인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치해복권. 미국인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준다. 미국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미국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혜국 대후. 이게 말이야. 이게 최혜국 대우란 걸 갖다가 이게 중요한 거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최혜국 대우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조선이 만약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선이 미국과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조약을 했잖아. 맺었잖아. 그러다가 또 다음번에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또 이제 조약을 할 거야. 근데
미국은 했으니까 뭐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뭐 어떻게 뭐 다른 뭐 어떤 나라하고 조약을 할 때 미국하고 했던 조약보다 더 좋은 조약, 더 유리한 조약, 그 나라에 더 유리한 조항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그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약을 따로 조약을 새로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것 없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할 때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조항 그걸 해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미국과의 조항도 추가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란 거야. 최고로 은혜로운 나라로 대우해준다는 거야. 엄청 불평등한 조약이지. 그때마다 다 상황이요. 다른 거지. 그러면 다른 나라 조약할 때마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더 어떤 거 우리 요구하는 거 더 많아지면 그 요구하는 게 다시 일쪽으로 밑에서 계속 달라붙는 거야. 그럼 미국하고 그대로 다 해줘야 돼, 미국한테도.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그렇게 이제 했고, 이제, 일단은 서양, 이제 그 외에도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계속적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했고, 이제 조선은 이렇게 개방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프랑스하고 이제 조약을 맺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하고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 그지?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는 프랑스 조약할 때는 이제 천주교를 이제 허용한다라는 조약을 넣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천주교를 누구나가 조선에서 믿을 수 있게끔 종교의 자유가 오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고. 핵심은 아무튼 자, 여기 핵심 한번 짚고 가자. 일단은 흥순대원군은 10년 동안 집권에 있다가 결국 흥순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고종과 민비가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흥순대원군은 통상 거부 정책이었는데, 수교 거부 정책이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게 돼. 고종과 민비가. 이제 대세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대사다. 그래서 통상 개국론이 등장하게 되고 개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왕실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 밀어준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통상개국론은 뭐냐면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는 게 이 이제 통상개국론자들의 주장이야. 주요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관찰사였던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운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운요 사건으로 대포를 빵빵빵 써가지고 전쟁할래, 개항할래, 어떻게 할래? 개항할게. 우리 아무 개항하려고 했었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외국과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조, 4조, 7조, 10조 있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 너 간섭하지 마. 우리가 할 거야.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임하기 위해서 조선 침략을 유리하게 하려고 일본이 4조, 부산, 원산, 제물포 세 개 항을 개항해라. 이 항구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이 들어오겠다. 해안 측량권 인정해자. 앞으로 조선 침략할 테니까 조선의 지리 정보를 다 입수할 거야. 취해복권. 아무리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으로 처벌 못해. 일본은 자유로운 활동. 부속조약. 일본 상품에 대해서 세금 매기지 마. 일본 화폐에서 그대로 쓰게 해줘. 조선에 있는 곡식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유출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다 조선 침략을 위한 발판이었던 거다. 그러다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고종과 민비가 일본에 있던 그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수신사라는 걸 보냈는데 2차 수신사의 대표였던 김홍집이가 일본에서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을 만나고 오는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하나 받아와. 이거는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걸 적혀 있는 책이었는데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미국과 해야 된다. 원래 청나라의 의도는 미국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를 해야 된다. 조선 내에서. 아무튼 그래서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된다. 청나라가 소개를 해서 적에 대한 내용은
관세를 일단은 관세는 세금은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은 내게 한다. 하지만은 취해법권, 최애국 대우 이런 거로 하면서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여러 나라, 독일,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이제 조선은 수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질문 없어요? 수고했어요. 안녕.